어떤 소녀가 있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죠. 근데 이 편지가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싹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마법 같은 도구가 되거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키다리 아저씨, 글쓰기 하나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한 소녀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미래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남자에게 매달 편지를 쓰는 거에 달려 있다. 어떠세요? 좀 황당하죠? 이게 바로 우리 주인공 제루샤 에벗이 붙잡아야만 했던 기이하고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이야기는 존 그리어 고아원에서 시작됩니다. 여긴 희망이란 단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제루샤가 살던 세상은 말 그대로 흑백이었죠. 온통 규칙, 통제, 숨막히는 잿빛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은 끔찍하게 완벽한 날이었다. 와, 이보다 더 모순적인 말이 있을까요? 끔찍하게 완벽하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후원자들이 고아원을 방문하는 날인데 아이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연기해야 했던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요. 그러니까 그 완벽함은 아이들한테는 구원이 아니라 그냥 공포였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압박의 한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고아, 바로 제루샤 에벗이 있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에 또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막막함에 정말 하루하루를 그저 버텨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끔찍했던 수요일에 제루샤의 잿빛 세상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한 남자가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제안을 하거든요. 갑자기 원장실로 불려간 제루샤. 거기서 막 나가려던 어떤 후원자의 뒷모습을 아주 잠깐 스치듯이 보게 돼요. 제루샤 눈에 남은 건 그냥 와, 키가 엄청 크다 하는 막연한 인상, 딱 그거 하나였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마침 지나가던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 남자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아주 기괴하게 비쳤습니다.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쭉쭉 늘어난 그 그림자, 그 모습이 제루샤의 머릿속에 확 박혀버렸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제안 내용은 진짜 파격적이었어요. 제루샤의 글솜씨를 눈여겨본 어떤 익명의 후원자가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대학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단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학교 생활이 어떤지, 뭘 배우고 뭘 느끼는지 아주 자세하게 편지를 써서 보고해야 한다는 거였죠. 근데 이 편지를 주고받는 규칙이 참 기묘해요. 후원자는 존 스미스라는 누가 봐도 가짜 이름 뒤에 정체를 꼭꼭 숨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절대로 답장을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무슨 감사 편지가 아니라 후원자가 요구하는 유일한 대가인 셈이죠. 정말 이상하고 일방적인 관계의 시작 아니겠어요? 자, 이제 제루샤는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숙제처럼 의무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편지들을 통해서 제루샤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가족이라는 존재를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벌써 첫 편지부터가 아주 흥미로워요. 아저씨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누군가 저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마치 가족을 찾은 것 같아요. 이 말을 보세요. 그녀는 이 후원자를 그냥 돈 대주는 사람이 아니라 벌써 개인적인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에서. 아, 이 아이가 평생 얼마나 사랑과 유대감을 원했는지 확 느껴지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제루시아의 당찬 성격이 드러납니다. 존 스미스 씨 이렇게 딱딱하게 부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봤던 그 길쭉한 그림자를 떠올리면서 키다리 아저씨라는 애칭을 딱 붙여버려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녀의 첫 번째 저항이고 이 관계의 주도권을 자기가 주겠다는 선언 같은 거였죠. 이제 대학생이 된 제루샤. 그녀는 고아원의 제루샤를 지워버리고 주디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을 선택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수동적인 고아 소녀가 아닌 거죠.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명부에는 여전히 제루샤지만 다른 모든 곳에서는 주디예요. 사실 제루샤라는 이름은 묘비명에서 따온 좀 우울한 이름이었거든요. 그걸 버리고 자기가 되고 싶은 모습, 사랑스러운 소녀 주디가 되기로 한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주디가 직접 그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목이 어떤 고아예요?
앞모습이랑 뒷모습이 똑같죠? 개성도 이름도 없는 그냥 수많은 고아 중 한 명. 그녀가 얼마나 이런 획일적인 존재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 이 그림 한 장이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만의 얼굴과 나만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아무에게도 자기 과거를 말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숨기죠. 왜냐하면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 없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동등한 사람으로 서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세상의 일부가 되기 위한 그녀의 간절한 노력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주디에게 그냥 책 보고 공부하는 것, 그 이상이었어요. 지난 18년 동안은 상상도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 셈이죠. 그런데 그 격차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보세요. 친구들은 어릴 때 읽었던 머더구스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얘기를 하는데 주디는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어요. 셜록 홈즈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대신에 뭘 배우고 있냐? 제2차 포에니 전쟁, 프랑스어 불규칙 동사 이런 걸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18년치의 세상 상식을 한꺼번에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디 절대 기죽지 않아요. 여기 이 귀여운 그림 좀 보세요. 새로운 환경에 겁없이 뛰어들어서 무려 대학 농구팀에도 들어갑니다. 그냥 버티고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삶을 마음껏 즐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키다리 아저씨에게 보내는 편지는 더 이상 그냥 월간 보고서가 아니게 돼요. 새로운 걸 배울 때의 기쁨, 친구 관계 때문에 생긴 불안함, 지식이 늘어날 때의 짜릿함, 이 모든 감정과 성장이 고스란히 담긴 아주 솔직하고 생생한 일기장이 된 거죠. 물론 이 일방적인 소통이 마냥 좋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답장 한 통 없는 관계에 지친 주디가 가끔은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거든요. 아저씨는 세상에서 제일 끔찍한 후원자일 거예요. 제 편지를 휴지통에 던져버릴 게 뻔해요.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키다리 아저씨를 얼마나 진짜 사람처럼 느끼고 그의 반응을 간절히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 이 두 그림이 그녀의 감정 롤러코스터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왼쪽 그림은 화내는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하면서 끙끙 앓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시험에 떨어져서 슬픈데 그걸 또 이달의 뉴스라는 만화로 그려서 유머로 풀어내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분노했다가 후회했다가 또 웃음으로 넘기면서 그녀의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이 편지 쓰기는요, 주디에게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단순히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보고하는 걸 넘어서 글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법을 터득한 거죠. 글쓰기는 그녀의 삶을 기록하는 수단인 동시에 주디라는 새로운 사람을 창조해내는 도구였던 거예요. 자, 이제 주디는 더 이상 무기력한 고아 소녀가 아닙니다. 자기만의 목소리를 가진 당당한 작가로 성장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녀가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한 가지 의문이 점점 더 커집니다. 과연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준 그림자 뒤의 그 남자, 키라리 아저씨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대답은 책의 마지막 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